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나왔죠, 그죠? 반등이 뭐 세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래 꼬리를 아주 길고 예쁘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나서 일단 이제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죠? 네. 어떻게 주식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단기 급락이죠, 그죠? 근데 이게 늘 기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떠세요. 이게 지금 조정의 시작인가 아니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주식을 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그래요. 지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딱 하락했을 때는 대부분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얘기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뭐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거보다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변동성 장세거든요. 이 변동성 장세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제는 뭐 이제 지수가 좀 세게 급락을 좀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마음이 또 힘드실까봐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놨고, 그러니까 어제 방송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마셔라, 그래서 손절하지 마셔라, 그거였고요. 오늘은 뭐냐면 손절하지 않으신 분들 많겠죠, 그죠? 네.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매집하셔야죠. 기존에 매집한 종목은 어떻게 하면 수익이 잘 날 수 있는지,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하셔야 되는지 그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손절 안 하고 잘 버텼다. 네, 1번 찍어보세요. 네. 잘 버티셨죠? 네. 어제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죠? 네.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손절은 뭐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손절도 있지 않습니까? 습관입니다. 네, 이게 습관이라서 이걸 자주 하게 되면요, 이거 습관돼가지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손절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뭐 무슨 일만 생기면 술 먹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어도 한잔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한잔하고, 심심해도 한잔하고, 그죠? 언제든지 한잔을 해요. 네. 무슨 일이 생겨도, 그죠? 네. 똑같아요. 조금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습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끝난 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네. 예, DHK님도 어서오세요. 네. 예, 순승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누가 우리 돌멩이님 저기 나쁘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냥 잘랐어요. 네. 네. 돌멩이님 아까 보셨죠, 그죠? 네. 우리 돌멩이님이 좋은 뜻을 얘기하셨는데, 네. 누가 나쁘게 얘기하길래 제가 잘랐어요. 네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랑 이제 끝난 것부터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는 0.6% 상승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애초에, 자 보세요. 예, 광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돌멩이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그죠? 네. 자, 보시면 지수가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네, 보시면 잘 끝났죠? 0.6%. 네. 뭐냐면 큰 등락이 없었어요. 그냥 뭐 아침부터 시초가 약간 떠서 출발했고요. 아래 꼬리 좀 달긴 했지만 뭐 잘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요, 오늘 아침에도 난리 났었죠. 오늘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했다가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얘기 좀 뒤에서 또 할 건데, 어제 여기다 선을 대충 그어놓고 그랬잖아요. 대충 이 정도면 얼추 됐다고. 그리고 뒤에 단서를 달았죠. 네. 오늘이 저점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얼추 됐다. 그 말씀 드렸죠. 왜요? 어제 했던 얘기랑 오늘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버블. 거품이 꼈으니까 그 거품을 꺼트리는 작업한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 투매가 이제 얼추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개인들 이렇게 개별주,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사갖고 있는 종목들 좀 봤거든요. 근데 버티다가 던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기 수완 INT하고
토탈 소프트 같은 거 보면 거기에서 이제 손절 안 하려고 버티다가 손절하는 그 물량이 나오는 게 보이더라 이거죠. 이따가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토탈 소프트나 수완 INT. 예, 그게 오늘 마이너스 7%까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들이 버티다가 안 되겠으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무지개님도 방송을 좀 더 들어보세요. 제 방송을 좀 더 들으면 그 바닥은 찍은 건가요? 네, 그 얘기를 안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코스닥 지수는 잘 끝났죠. 뭐가 잘 끝났어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놓은 게 잘 끝난 겁니다. 왜요? 늘 얘기하지만 캔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고 끝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끝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기본적인 건데 산수로 따지면은 2 곱하기 2 1 더하기 1보다는 좀 어렵고요. 2 곱하기 2 네. 어렵죠? 네. 2 곱하기 2 쉽죠? 어려운 게 아니라 1 더하기 1보다는 어렵지만 사실은 쉽죠. 네. 근데 되게 쉬운 거라는 얘기 뭐냐면 윗꼬리가 길다는 얘기 뭐냐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긴 거예요. 파는 쪽 세력이 더 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날 때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네. 기본 개념이에요. 네. 아래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수세가 네. 매도세를 이긴 거죠. 그것도 장막판에.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개인이 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면 수급이 좋은 걸로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바닥인가요? 초보들이 이제 초보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종목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종목 얘기를 막 해요. 이 종목이 뭐 막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대답이 그거예요. 그분들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사도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그 얘기예요. 더 가나요? 끝났나요? 더 가나요? 끝났나요? 지수가 급락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그분들 대부분의 그 소분들 대답이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내일 올라오나요? 떨어지나요? 바닥인가요? 끝났나요? 뭐 이거예요. 더 떨어지나요? 이거예요. 계속 그 질문을 하시면 초보에서 못 벗어나요. 안 그래서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지수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지수가 지수 급락은 항상 단기 급락이에요. 지수가 뭐 한 달 내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지수는 급락할 때요 보통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지수는 아무리 많이 빠져봤자 보통 일주일 정도밖에 안 빠집니다.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짧으면 2, 3일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지수 급락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지수가 단기 급락하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면 주식하는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두려움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오늘 낮에는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는데 쥐입니다. 쥐. 네. 쥐가 뭐예요?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주식 투자나 이런 거라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뭘 싸놨죠? 쌀이나 곡식을 싸놨죠. 그렇죠? 네. 그게 그 사람의 재산이었잖아요. 그죠? 네. 쥐가 뭐예요? 몰래 들어와서 내 재산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있는 그 돈을 갉아먹는 쥐 같은 겁니다. 주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예, 미정경님 어서 오세요. 네. 쥐 같은 거예요, 쥐. 여러분들의 계좌를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갉아먹어요. 갉아먹는다. 이 두려움을 극복 못하시면 손해가 많이 나고요. 천천히 나요. 손해가 많이 나는데 천천히 많이 나고 수익이랑 점점 멀어집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두려움을 좀 이겨내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지수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죠? 네.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할 거를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지 않나요? 여기서는 뭐 지수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자꾸 지수 얘기를 하잖아요. 떨어질 수 있으니 공매도가 되게 뭐 재개되기 전이나 아니면 뭐 그 후에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지수가 급락에 나오거든, 그죠? 네, 나오거든. 네. 대형주들이 이제 빠질 거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쪽이 많이 빠질 거다. 근데 대선주가 가장 안전할 거다. 그러니까 매집하시고 흔들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매집하라고 그러지 현금 들고 있으라는 얘기 안 했죠. 기억하시죠, 그죠? 네, 현금 들고 있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매집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될 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투매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며 그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월 중순부터 4월 말 사이에 라이브 회원들, 문자반 회원들 매도 사인 무지하게 많이 냈어요. 손절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중에 공매도 걸릴 만한 것들, 그 다음에 수익이 좀 났는데 지수가 좀 투매가 나왔을 때 그 수익을 까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유 종목 중에 수익이 났어요. 근데 재료가 빨리 나와서 상한가를 치고 가야 되는데 재료가 좀 늦게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쯤 되면 개인들이 던질 거거든요. 그럼 이 수익 나는 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팔아버린 것도 꽤 있었어요. 수익이 많이 난 것도 챙기고 수익이 좀 적당히 난 것도 좀 챙긴 게 좀 있어요. 다 챙긴 건 아닌데 많이 챙겨놨다고요. 저희 회원들은 제가 준비를 시켜놨어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문자반 회원들도 뭐 문자 다 받으셨으니까 다 아셨을 거예요. 매도 사인을 많이 냈어요.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챙겨놨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기도 매일 매수 사인 내고 있어요. 신규 추천할 때도 있고 기존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은 신규 회원들도 사시라고 또 재추천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거의 매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실 텐데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딴 데는 안 찍어도 이럴 때 찍어주셔야 돼요. 네. 계속 매수 사인 내고 있죠.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회원들은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말거나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들한테 1번 찍어달라 그랬죠? 예, 자랑하는 겁니다. 저희 방은 두려워하지 않고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주식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거, 투매 나올 거 알고도 지금 종목을 추천하는 건데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알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저희가 안 해놨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회원들 종목들 챙길 거는 챙겨놨다고요. 수익 챙겨놓고 지금 매집하고 있잖아요. 지수가 급락할 걸 뻔히 아는 사람이 대충 어디까지 빠질 거라는 걸 대충 아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바보라서요? 우리 회원들이 뭐 바보라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걸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종목을 저희 방 추천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초보들이 뭐 하냐면요. 초보들은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초보와 고수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돈이 적고 많고 차이가 아니에요. 초보인데 투자 금액 5억, 10억씩 하는 분들 많아요. 네, 많아요. 20년, 30년 하셨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그냥 소소하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가지고 그 사람이 고수다, 초보다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자, 뭐, 아우 저거 내 얘기인데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여기서 누가 초보인지 누가 고수인지 저는 다 모르니까. 네. 초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합니다. 왜 떨어지지? 떨어진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유가 궁금한 거죠. 왜 떨어지지? 자,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불안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걸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바닥이 어디냐를 물어보고요.
바닥에 나오고 이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초보 때는 이런 걸 다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초보라고 그러지 뭐 고수인 척 하겠습니까? 네. 처음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시야가 좁은 거예요. 초보와 고수의 차이는 여러 개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시야가 좁아요. 이해되세요?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근데 고수는요.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하락할 거라는 걸. 근데 왜 주식을 사겠어요? 이 다음 걸 보는 거예요. 이 다음 걸.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류의 게임들은 뭐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앞에 것만 보는 사람과 몇 수 내다보는 그 사람이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 아닙니까? 몇 수까지 내다보느냐?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실력 아니겠어요? 그 누구예요? 그 강호동 씨도 씨름할 때 제가 알기로는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그 몇 수까지 내다볼 정도로 굉장히 그 씨름을 잘했다면서요. 제가 씨름을 좋아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 선수도 이제 그 잘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학교 공부는 좀 못하셨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 다음에 어떤 게 펼쳐질지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초보는 여기만 봐요. 시야가 아직 좁아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실력을 키우셔야죠. 그죠? 네. 고수는요,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이거 내다보고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돼요? 바닥 나오면요? 아니요? 바닥 나오면 여기서만 추천하고 여러분들 사실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네. 여기에서 종목을 추천하면 여러분들 현금 들고 있다가 여기서 사실 수 있겠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안 삽니다. 전문가 15년 가까이 했다 그랬죠? 네. 여기서 추천하면 사실 것 같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안 사요. 누가요? 회원들이. 제발 좀 사라고 해도 안 사요. 돈이 있는데도 안 사요. 왜요? 바닥에서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저점 찍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지수가 급락해서 저점 찍었을 때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 기억도 있으시죠? 아우 내가 저거를 추가 매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돈이 없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닥일 때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다 떨어졌다 힘들다. 예, 바닥이에요. 진짜라니까요.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네, 깡이 없어요. 다른 말로 용기가 없어요. 여기서 실제로 추천하면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여기서 개선 놓는 분들이 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사요. 더 싸게 살라고. 왜요? 불안하니까. 네. 두 가지가 없다 그러거든요. 돈과 용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하면 사실 것 같죠? 1,000만 원에 안 삽니다. 주식은 언제 매집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해서 간다고 칠게요. 네. 매집은 여기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 좁게 보냐 넓게 보냐, 매집을 어디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자 이거를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수가 날마다 급락하진 않아요. 그쵸? 날마다 급락하진 않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뭐가 나올까요?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고 뭐 할까요? 여기서 막 힘차게 쫙 올라갈까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살짝 꺾은 다음에 돌려요. 이렇게. 이럴 확률이 70% 80%가 넘습니다. 비관론자들은 맨날 그냥 뭐 이거 나온다 그러는데 진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왼수들 진짜 작년 코로나 때부터 자꾸 맨날 이거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오죽하면 방송할 때 이런 험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왼수.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이거 나오는데 그냥 더 떨어진다고. 드디어 폭락이 시작됐대요. 진짜.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이만큼 올라오니까 비가 오는 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폭락 나오는데요. 최소한 이만큼, 여기만큼. 네. 그 사람들 말 틀렸죠? 그때 그 사람들 말 듣고 인버스 하신 분들 지금도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뭐냐면 급등했다가 한번 살짝 꺾어요. 꺾은 다음에 뭐예요? 옆으로 돌린다니까요. 이렇게. 자, 급등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꺾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옆으로 돌리거나 조금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꾹꾹 눌렀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툭툭 치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러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잘 보세요. 급락이라는 건 뭐예요? 순간적으로 쫙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자, 최근 거 보세요. 여기 코스닥이죠? 이날 하루 빠졌어요. 이날은요. 급락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시면 느낌 안 오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공매도 때문에 우리 박살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요거 갖고 놀라셨어요. 요거 가지고. 예? 크게 보시라니까요. 지수가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지수를 좁게 보지 말고 크게 보세요. 이거 한 1년 정도, 1년? 네, 1년 정도거든요, 이게. 이게 뭐라고요? 이거 갖고 불안하시면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작년에 이런 게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예? 올해도 그렇고. 1년에 이런 거는 한 서너 번 이상 나와요. 그때마다 털리실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갖고서 무슨 큰 돈을 버시겠어요? 이거 갖고서 저희 겁내시면 안 돼요. 비관론자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수가 조금만 하락을 하면 무조건 현금을 만들어야 된대요. 이게 아주 그냥 현명한 투자 전략처럼 얘기하는데 현금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손절을 시켜요. 아니 현금 만들 거면 우리 방처럼 수익 났을 때 좀 미리미리 좀 팔아주든지요. 손절을 한대요. 시장이 위험하다고, 변동성이 커졌다고 손절을 해요. 이유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핑계대서 손절하는 거거든요. 리스크 관리한대요. 제가 막 지금 목소리에서 막 짜증을 내죠 지금. 네. 저 이놈들에게 드러나요. 리스크 관리한다면서 짜증이 저기 뭐야?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닥에서 싸게 주식을 사자고 합니다. 이 사람들 절대로 못 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요? 겁이 많아서. 조정 올까봐 맨날 그냥 떨고 있는데 이렇게 겁 많은 사람들이 무슨 바닥에서 주식을 사겠어요. 네? 못 산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많이 못 사요. 거기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어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달콤한 얘기예요. 리스크 관리, 저점 매수, 그죠? 반등시 매도,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달콤한 설탕 같은 얘기입니다. 네. 사탕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 다 망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자면 이거 개인 투자자를 망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잘못된 걸 가리킨 거예요. 뭘 가리켰냐면 그러니까 기회만 노리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 다 일일이 대응해서 맞힐 자신 있으세요? 지수가 언제 떨어질지, 언제 바닥 나올지 그거 다 아실 수 있어요? 파생 쪽에 하시는 분들도 이거 다 못 맞춰요. 파생이 뭐예요? 지수를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파생 아닙니까? 선물 옵션 파생하는 분들도 지수 이거 다 못 맞춥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걸 다 맞춘다고요? 못 맞춰요. 저도 이제 많이 맞추는 편이죠. 이 정도면 꺾을 겁니다. 이 정도면 얼추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있대요. 다 맞출 수 있대요. 거짓말입니다. 파생하는 사람도 이거 못 맞춥니다. 다. 공감 가시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을 다 기회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수익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정은 이런 거 다 힘든 거는 겪기 싫고 그죠? 네, 수익만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이거.
공감이 가시면 3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너무 도덕적인가요?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네. 고생을 하기 싫고, 네? 돈을 쉽게 벌고 싶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지금 그 투자 원금 그거 어떻게 버셨어요? 평생 땀 흘려서 고생해서 버신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왜 이렇게 불리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런 것 때문에 손절을 하시거나 매매를 좀 하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문가마다 다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모르겠어요. 또 제 말을 또 오해하실라. 투자 자금의 일부를 좀 줄여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이런 데 살려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종목을 다 팔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매번 다 매사에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잘한다고 광고를 해요. 개인 투자자들 망치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질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지고 급락할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가가 올라갈 때도 주식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떨어질 때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다고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도 그거예요. 전문가 1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서 추천하죠?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안 샀거나 샀어도 여기서 다 팔아먹어요. 수익 났다고. 이거 사라질까봐. 맨날 그러면 그냥 푼돈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습니다. 우리 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수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매수해요. 저희는 저기 뭐예요? 아침에 주식을 살 때는 한두 번 분할 매수하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 매수 그런 거 안 합니다. 손절도 거의 없어요. 물타기 안 해요. 왜요, 물타기를? 세력이 알아서 올려주는데. 뭐래요? 냅두면 되는데. 세력이 알아서 관리합니다. 세력 매집 주니까 세력이 관리하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런 데서 매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와도 매집하시고. 사람은 항상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귀에만 노리고 이런 데서 매매하시거나 손절하시거나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손절은 하지 마시라고. 네? 왜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힘들어도 제가 어제 그렇게 표현했었죠. 내일 힘들어도 어금니 꽉 깨물고 하루만 참으라고. 어제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참으니까 어떠세요? 제 말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죠, 그죠? 네. 대신에 어금니를 좀 꽉 깨물 정도로 좀 힘은 좀 드셨을 거예요, 아침에. 왜냐 아침에 막 이제 1% 넘게 급락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네. 그 어금니 꽉 깨무신 보람은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부터,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그쵸? 바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닥은요, 이번 주 목요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보기 이 정도면 이제 얼추 올라올 것 같기도 한데, 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저점이 여기건 결국에는 반등 나와서 옆으로 돌릴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에서 핵심 주도주가 누구냐, 누가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수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조만간에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오겠군. 자, 잘 보세요. 조만간에 지수가 한번 급락이 한번 나오겠군. 얘기해 드렸죠? 왜요?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공매도를 걱정하는 개인들 때문에 투매가 나온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나요? 공매도 걱정하는 개인들 때문에 지수 하락이 먼저 이만큼 나왔던 거 아닙니까? 다시요. 네.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공매도 걱정하는 개인들 때문에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 불안해하는 분들 때문에. 조만간에 지수가 좀 급락에 나오겠군. 그러면 개인들이 주식을 던질 테니까 투매가 나오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종목들이 좀 빠질 테니까 좀 챙길 건 챙겨놓고,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챙길 건 좀 챙겨놓고 회원들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할지 고민을 하는 거죠. 왜요? 지수가 단기 급락 나오고 반등이 나오겠죠?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지수가 급락할 때 분명히 개인들이 털릴 거다. 얼마나 털릴까?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 우리 회원들 말고 일반 개인들 털리겠군. 무슨 생각을 할까? 조정온다고 생각하겠지? 바이오가 급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반등은 항상 나와요. 급락, 반등, 그 다음에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급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올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미리 생각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핵심 주도주가 뭘지. 그거 언제 보는 줄 아세요? 핵심 주도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지수가 급락할 때 알아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심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 주도주를 어떻게 찾냐면, 세부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다 단기 급락이 나왔죠? 반등 나오죠?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이게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수가 급락할 때 주도주가 누군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그 주도주가, 자, 1번 급등해서, 2번 그 주도주가 너무 지나치게 하락을 많이 해서, 이건 오버액션이다. 네. 하락을 급락해서, 네? 아니면 뭐 3번이 뭐겠어요? 안 빠져서. 자, 찍어보세요. 네. 어떤 걸까요? 주도주는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급등해서, 두 번째 급락해서, 세 번째 안 빠져서. 눈치를 채줬어요. 네. 그렇죠. 3번이겠죠, 그죠? 네, 3번이에요. 무지개님, 네, 3번이에요. 네. 급락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그 개인들이 못 버텨가지고. 네. 근데 3번이 맞아요. 네. 안 빠져서,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종목이 안 빠지진 않아요. 빠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무튼 이 지수가 급락할 때 안 빠졌다. 그거는 이제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근데 하락한 것도 있겠죠? 자, 그건 언제 확인해요? 그렇죠.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요? 반등 나올 때 알 수 있어요. 자, 또 1, 2, 3번 찍어볼까요? 첫 번째. 아니, 뭐 1, 2, 3번 됐고요. 반등 나올 때 알 수 있어요. 누구겠어요? 반등이 세게, 강하게, 빠르게 나오는 종목 있죠? 회복이 빠른 게 있어요. 회복이 빠른 그 종목이 뭐예요? 그게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라고 해서 절대 하락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나와요. 나오는 것도 있는데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이해되세요? 네. 세 번째, 3단계가 뭐예요? 자, 지수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거죠. 주가가 횡보를 해요. 네. 그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세력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재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재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유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등산 좋아하시죠? 네. 산에 올라가시려고 이제 등산화를 신고 산 밑에까지 갔어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뭐 올라갔어요.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신발끈이 풀렸어요. 그대로 가시나요? 그거 한번 묶고 가시나요? 한 번 더 묶으시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신발끈 다시 한번 묶으시겠죠? 네. 그게 재매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했어요. 산에 올라가려고 다 이제 뭐 도시락도 챙기시고, 네. 뭐 등산 스틱, 뭐 물, 뭐 다 챙겼어요 이제. 네. 신발끈이 풀렸네요. 출발하자마자 네. 한 번 더 묶는 겁니다. 재매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옵니다. 티가 안 나요. 왜요? 세력이 이미 매집을 다 해놨는데 투명하라고 잠깐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끈만 풀어진 거니까 그것만 묶으면 돼요. 그러니까 재매집을 하는 게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세력이 그대로 있구나. 이런 종목은 뭐예요? 물타기 하실 필요도 없고 추가 매수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가요. 그냥 간다고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참으라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세력이 매집을 한 종목이면 손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올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락 나온 거 있죠? 이거 급락도 아니에요. 네? 여기 좀 뒤에 하고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지수가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즉 개인들 투매가 나왔을 때 급락 나오죠? 그때 주도주 확인하는 방법. 반등 나오죠? 네, 주도주 확인하는 방법. 횡보하면서 재매집을 할 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력이 매집을 했어도 투매가 나옵니다. 세력이 매집을 한 종목인데도 투매가 이렇게 나오면요 5% 10% 이상씩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안 빠질 것 같죠? 떨어지는 게 있어요. 왜 떨어질까요? 그 종목에서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개인 중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윤석열 정책주로 한 처음에 살 때는 그런 거죠. 윤석열 정책주로 한 이거는 한 200% 수익 나겠는데 딱 그랬는데 공매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급락하면서 10% 정도 손실 나니까 이제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 윤석열이고 뭐건 간에 안 되겠다. 탁 팔아버립니다. 손절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또 목소리가 또 짜증이 나죠 또 지금. 그 리스크 관리 얘기만 들어 제가 짜증이 난다니까요. 관리는 세력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뭘 자꾸 관리한다고 하세요. 종목수 적게 하신 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관리가 안 된다고. 죄송한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세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세력한테 맡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뭔지 아시죠? 물타기, 불타기.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제발 좀. 물타기, 불타기.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신용미수 몰빵당으로 싫어하는 게 물타기. 주가 급등할 때 불타기. 한 대 맞습니다. 자꾸 하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뭐 한다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오를 때 우리는 항상 매집합니다. 뭐를 보고요? 그 다음 걸 보고. 자, 이걸 좀 이제 펼쳐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금방 나온다고. 매집했어요. 계속. 그래서 지수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8월달 여기만 꺾을 때 있죠.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조정 온다고. 드디어 이제 이런 폭락 들어온다고. 제가 그랬어요. 안 들어 이제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이런 급락은 또 얘기하지만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급락이에요. 이거 자주 안 나와요. 여러분들 50대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예요. 이해되세요? 40대 주식을 시작하셨다. 뭐 80대까지 이제 80세까지 주식하신다고 치면 한 서너 번 볼까 말까라니까요. 근데 비관론자 이 사람들은 맨날 이거 나오거든요.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저는 회원들하고 안 싸워요. 비관론자들하고 싸우지.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럴 때마다 항상 매집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을 많이 냈고요. 여기 있죠? 지수 안 좋을 때 여기 매집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3, 4월 달에 수익 많이 냈어요. 실제로 이제 1, 2월 달에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목소리가 밝아요. 지금 막 지수 급락하고 막 그래도 회원들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요. 어떠셨어요? 아우 편했다고. 수익 많이 났다고. 고맙다고. 저는 그런 얘기가 더 고마워요. 편했다니. 3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괜찮았고 4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약간 눌리니까 약간 걱정을 하시겠지만 1, 2월 달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들어오자마자 얻어 맞았어요. 이게 1, 2월 달이니까. 여기 1, 2월 달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 맞죠? 그죠? 이때 매집하신 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편안하세요. 왜요? 정말 좋을 때 들어온 거 아닌가요? 지수가 날아갈 때 들어와야지 회원 가입 잘한 건가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희 방은 달라요. 이럴 때 가입하시면 한두 달 지나면 밝기 웃습니다.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매집하세요. 정말 이런 급락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기가 떨어지는 거 있죠? 죄송한데 이거 다 맞췄어요. 틀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것도 맞췄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미리 예비 많이 해드렸고, 그죠? 근데 이거 못 맞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불안감에 사로잡히시면
그 불안감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그 쥐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 매집하세요. 네, 그리고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급락을 하면 그렇게 오래 안 떨어진다고. 코로나 때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급락했었죠. 네, 잘 보세요. 진짜 음봉 센 거는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세 방이잖아요. 큰 거 하나, 둘, 셋. 그렇게 오래 안 떨어져요. 심지어 이때도 그랬는데 옛날에 저기 3년 전에 그 미중무역 전쟁 터졌을 때 있죠. 저기 언제 일본 수출 규제 그때도요. 음봉이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실은 큰 거 하나, 두 개밖에 없었어요. 요거까지 하면 세 개네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근데 이때는 실제로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죠. 지금은요. 악재 있어요? 자, 자꾸 증시 급락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매도 빼고 악재 딴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건의한 사람도 있거든요. 뉴스도 안 보나 봐요. 미국의 지금 기업들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오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의 뭐 그 제조업 생산지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지금 유럽이 잘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경영을 잘못해서 일자리나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맞는데 전 세계 경제는 안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 기업 호조입니다, 호조. 경기 호조.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매집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이런 급락은 크게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꾸 여기 대비 올라온 걸로 자꾸 생각하시거든요. 여기 대비 이렇게 따지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코스닥 지수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예요.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죠. 원래는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원래는 여기서 출발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이제 시작한 거 아닌가요? 월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월봉으로 보면 뭐냐면 정말 지수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이게 뭐겠어요? 그냥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보이세요? 이 방향이잖아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빠진 거고요. 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2018년, 19년도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원래 그런가 미중무역 전쟁 이런 거 아니었으면 코로나 아니었으면 원래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쯤에 있다 갔겠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잡아요. 여기서부터. 이해되셨나요? 네. 그랬다 지금 얼마 안 간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군요, 그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불안해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미중무역 전쟁을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네.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지. 그리고 이게 월봉이거든요. 코스닥 월봉인데 보세요. 월봉 차트로 보니까 어때요? 뭐 급락한 거 있어요? 일봉 차트로 보면 무섭죠? 일봉 차트가 무서우면 월봉으로 보세요. 고수는 월봉 보잖아요. 월봉. 일봉으로 보면 막 쫙 떨어지니까 되게 불안하시죠? 큰일 난 것 같고. 그쵸? 근데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아, 올라가다가 잠깐 쉬는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월봉이잖아요. 네? 이게 뭐가 겁나세요? 내가 보기엔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구만. 그렇지 않나요? 월봉이에요, 월봉. 크게 보세요. 큰 돈 벌고 싶으셔서 주식하시죠? 그러면 작은 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좁게 보지 마시고 넓게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가 작은 돈 갖고 연연하다가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건 자린고비죠.
그죠? 네. 큰 돈을 버시려면 아침에 여기 문자 보내는데 잘 들으세요. 아침에 주식 살 때 1, 2% 100원, 200원 싸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큰 돈 버시려고 주식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마트 가서 네. 물건 사실 때 1, 2%, 2, 3%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 사실 때 1, 2%, 2, 3% 싸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네. 근데 급등주, 테마주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무방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네. 크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크게. 아셨죠?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지수가 최근에 단기 급락을 좀 했는데 그렇게 미리 여기서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막상 떨어지니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1년에 최소한 서너 번 이상 나와요. 네, 이럴 때마다 마음고생 하실 거예요. 언제 부자 되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쥐, 내 자산을 갉아먹는 그 쥐부터 좀 잡으세요. 쥐. 네, 고놈. 네. 고놈이 쥐예요. 쥐. 네. 두려움.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두려움을 이겨내시라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주식 격언 중에 너무 좋은 격언이에요. 이 두 개. 꼭 기억하시고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원래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종목 교체하는 게 좋은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요. 이거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요. 아무튼 이제 뭐 좀 제 뒤에 또 우리 황 소장님이 또 방송을 아마 준비하고 계시죠, 그죠? 네.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정리해드릴게요. 지수가 급락한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올 때 갖고 있는 거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종목을 더 매집을 하셔야 돼요. 종목당 매수 비중을 높이지 말고 종목 수를 한 개라도 더 늘리시는 쪽으로 매집을 하시면 되고 아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 얘기했었죠. 네, 하수는 뭐예요? 초보는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고수는요. 반등 나오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주도주가 뭘까?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알려드렸잖아요. 대선주. 그죠? 네. 딴 것도 힌트를 좀 드리긴 했지만 요거예요. 그리고 핵심 주도주 알아보는 방법. 급락할 때, 반등 나올 때, 여기서 횡보할 때. 얘기 다 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상세한 얘기를 왜 해드렸을까요? 네. 내일 어린이날이죠. 네. 집에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내일 어린이들이랑 네, 재밌게 놀아주시고요. 집에 어린이가 없다. 다 대학 가고 장가 가서 요즘에 나랑 안 놀아준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 집에서 공부하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네. 그쵸? 네. 그리고 누구예요? 여기 문자 보내는 분들. 최근에 추천나온 종목들, 뭐 기존에 추천나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세요. 네. 지금 것만 보셔도 되지만 3개월 전, 6개월 전에 아마 급등한 적이 한 번씩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투매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답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그 종목당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고유의 성격이 있는데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급등했던 패턴 아니면 회복했던 패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과거 한 3개월, 6개월, 1년 전 아니면 2년, 3년 전에 쭉 찾아보면 그 차트 안에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어디 엄한 데 가가지고 막 무료 종목 진단 받지 마시고요. 집에서 휴대폰 말고 네. 컴퓨터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 드렸으면 저는 나름대로 오늘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이해가 다 잘 되신 분들은 네,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었죠? 그죠? 네. 네. 빨간 날은 편안하게 쉬시면 돼요. 네,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방송 한번 더 할까요? 내일 저녁 때 스케줄이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 저녁에 방송했으면 좋겠다. 네, 1번 찍어주시고요. 네. 내일은 해드릴까요? 저희 집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엄마한테 맡기고 네. 내일 한번 더 할까요? 네. 들어오실 거예요? 네. 자, 1번 찍으신 분들 안 들어오면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들 때문에 내일 방송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문자가 안 나가더라도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일 또 뵙죠. 네. 제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 황 소장님 또 명품 강의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황 소장님 강의 잘 들으시고 네.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전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네.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